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통신. 자,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시장의 조정 국면에서 이 대한항공통신은 또 유별나게 좀 강세를 보였죠. 다들 가격 조정이 나오기 바빴는데 얘는 횡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대비 이 강세 종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얘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 올려치는 그 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약반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 이 3일 동안 급등을 보이면서 제 말대로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무려 25%나 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렸죠. 포물선에 대한 급등. 그런데 이 한 발에 대한 상승이 남았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제가 이 4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결국 이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 설정한 목표가가 있는데 거기를 찍어야지 자기들도 엑시트를 하면서 물량을 털 건데 아직 그 시나리오가 한 발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에 대한 과열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하자고 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주식에서는 이 3단 가속론이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아는 이런 추세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끝자락에서는 이 과열에 대한 파동을 보여준다. 자, 보신 대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온다고 하면서 이 1만 원대 라인에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성에 대한 이 음봉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뭐 그리고 직전에 21선에 대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21선 이 반등을 보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한 그 과열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3일간 급등한 이 대한항공통신 이대로 상승이 끝이냐? 아니죠. 전 아직 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포물선으로 올라오는 주가는 초가열이 발생이 돼야지만 이 매도세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초가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광기의 대한항공통신 그럼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대한항공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일단 오늘 대한항공통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센 종목들을 보면은 이 에너지주들이 셌고요. 그리고 이 광통신이 센 거죠. 광통신이. 근데 이 두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이 AI 산업에 돌릴 이 전기 때문이다. 전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야지. 이 보내는 일을 하는 게 이 대한항공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전쟁이라는 인프라 수혜 중 하나의 큰 테마에 탑승을 하면서 지금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유가가 다시 폭등을 하면서 에너지주와 더불어 대한항공통신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좀 조정이 지금 마무리되는 그 국면에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새로운 주도주라는 게 발생할 건데 그게 전부 이 에너지와 연관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통신 쪽은 당연히 대한항공통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과열에 대한 파동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포물선에 대한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포물선의 이 완성은 어떻게 되고 그 끝자락에서는 어떤 게 발생이 되는지 이게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아주 가까운 예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네, 대우건설. 최근에 이 원전의 이슈를 타면서 올라왔던 대우건설 역시도 이 포물선에 대한 급등을 보여준 차트예요. 자, 이 대우건설도 보면 제가 말한 그 초과열, 그죠? 막바지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갭까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통신은 이제 막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 초과열에 대한 한 발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어제도 윗꼬리가 남았는데 지금 이 갭을 뚫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 엄청난 힘에 대한 강도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 장중 조정받고 바로 갭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못 쫓아오게. 자, 그럼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대한항공통신의 이 시세 끝자락까지 가져가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우건설에서 이 끝자락에서 나온 그 현상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을 만들면은 여기서 뭐 지그재그로 조정을 보이지만 이 끝자락에서는 이 보이는 명확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이 이제 끝자락이죠. 올라오는 주가가 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 이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지 뭐 다음 추세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이 막바지 파동에서 횡보가 나온 거죠. 지금 비추세. 그러니까 대한항공통신도 지금 이 5일선이 이제 내일이 되면 꺾여서 올라올 건데 이제 막 돌파를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온전한 시세를 즐기고 우리가 일부의 수익 실현을 하는 거는 이렇게 좀 깨지는 라인대. 물론 이 대우건설은 죽지 않고 비추세로 간데 왜 거기서 우리가 일부라도 좀 챙겨야 되냐면은 바로 이 3,000당 제약. 얘도 똑같이 이번에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로 초과열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때요? 이 고점 라인대에서 초과열을 보여주고 마지막까지 고점 찍잖아요. 그래서 이 깨지는 구간이 생길 때부터 이렇게 급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이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 주가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건데 그 구간이 깨지냐 안 깨지냐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 대한항공통신 어제에 대한 이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도 털지 말고 가져가라고 홀딩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어때요? 딱 보면 이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 장중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 자, 지금은 이 횡보 조정입니다. 횡보 조정. 그럼 다음 주에는 이게 올라오게 되면서 횡보 조정을 하다가 또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더 좀 슈팅을 하는 파동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막바지 파동 어떻게 됐죠? 여기를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상승이 나오고 긴 조정이 나오더라도 깨지지 않으면 그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온전한 상승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통신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자. 자, 그럼 어느 구간에서 과연 이 과열을 만드냐 이겁니다. 과열을. 뭐 이런 이 과열이나 뭐 목표가 산정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이격이에요, 이격. 대우건설도 이 2만 원을 찍고 나서 이 급락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이 이격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렇죠.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하잖아요. 회귀를. 초과열의 종목, 포물선을 그린 종목들의 이 끝자락에서는 보통 이격도가 한 150%까지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딱 그랬죠. 근데 지금 대한항공통신은 뭐 사실상 이격이 그렇게 과열이 발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좀 더 이 추가적인 상승들이 발생이 되면 지금 대한항공통신이 한 1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 150%에 근접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순간적인 이 급락도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매도 차트에도 좀 명확히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통신이 이 1차 상승 때도 이 과열 밴드의 상단을 찍을 때는 이런 식의 좀 기간 조정을 보였죠. 그죠? 이 조정에 대한 끝자락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가고 다시 한번 좀 과열이 나오는 건데 자, 오늘 보면은 이 밴드 안에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는 거예요. 상단까지 가서 초과열을 보인다고 하면 일단 15,000원대 위에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자, 이 흐름은 이 대우건설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과열 밴드에 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조정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 2만 원을 찍고 나서 과열 밴드에 진입을 하면서 조정을 날렸었던 것처럼 대한항공통신도 다음 주에 되면 이 과열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매수를 해온 만큼 이 수익도 좀 잘 챙겨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 월요일에 일단 이 맥점 분봉 라인대에서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시세가 유지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지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과열 밴드에 대한 상단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수익을 챙기자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 차트를 대입해가지고 이 좋은 고점 자리가 오면 그때 이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맥점이라고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맥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자,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